한 주간 주요 뉴스를 다양하게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서지현, 송우현 부산시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정 갈등이 결국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의대들의 전공의 지원도 모두 미달되면서 지역 의료 공백은 새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후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문제는 비상계엄 사태 속에 지역 대학병원들이 전공의 모집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역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부산대병원은 75명 모집에 나섰지만 전공의 지원자는 단 1명에 그쳤고 양산 부산대병원도 1명, 동아대병원은 지원자가 2명뿐입니다. 예상하긴 했는데 이렇게 안 올 거란 걸 일단은 한 명 왔네요. 복지부에서 또 추가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정부가 전공의 추가 모집에 나서더라도 인력 충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병원에 남아있는 교수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이탈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지역 의료 공백은 내년에 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참 이거 큰일인데요. 지난 2월에 시작됐는데 아직도 전혀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지금까지 대략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지금 이 의정 갈등 같은 경우는 의대 증원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22년 10월 이제 복지부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의지를 처음 피력을 했었고 23년 10월 이제 복지부와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대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이후에 24년 2월 정부에서 필수 의료 패키지를 발표를 하면서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것이 공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일방적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의대생들과 그리고 전공의들이 집단적인 반발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그리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부분이 지금까지 장기화가 되고 있고 어떠한 해결책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들의 피로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환자분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지금 전국 혼란이 이게 예사가 아닌데요. 계엄 포고령에 복귀하지 않는 의료진을 처단한다 이런 문구가 있었다 해가지고 의료계가 더 여기에 대하여서 자극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예, 이렇게 길어지는 그러니까 의료 대란을 어떻게든 타개하기 위해서 국민의힘과 그 정부 차원에서도 여야 의정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또 이렇게 계엄령의 포고령 상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서 지금 의료계의 격렬한 지금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공의를 비롯해서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이 문구 때문에 지금 의료계에서는 비상계엄 사태로 정부에서 의료개혁 추진이 엉망진창이 됐다 이런 지금 그런 성명까지 나온 상태고요.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지금 있을 예정인 전공의 모집도 지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정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정치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해 나가는 건데 이건 전쟁도 아니고 자기 국민에게 처단 이런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정치하고는 상관없는 분 아니에요? 우선은 이 인턴 분들과 그리고 전공의 분들이 사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집단 사직입니다. 이게 파업이 아니라 사직이라는 것은 그만둔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 포고령에서는 사실은 미복귀 대상을 강제적으로 복귀시키겠다라는 의도였는데 사직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미복귀 대상이 포함이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런 포고령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런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 투입을 시키는 것을 강제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었는지 이 목적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의정 갈등이 촉발됐던 것은 그 1년간의 준비 기간 동안에도 의협이나 대전협하고의 소통이 명확하게 없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었다라는 부분인데 이 소통의 벽을 허물기보다는 보다 더 위압적인 방법으로 이 의료 현장에 대한 개혁을 실천하겠다라는 부분이 보였다는 점에서 이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진들이 굉장히 비윤리적이라고 보고 있는 지점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전공의 모집이 진행이 됐는데요. 상황이면 엄청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국에 지금 3,594명 모집에 지금 31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네. 지금 퍼센티지로 따지면 8.7%로 아주 낮은 그런 지원 현황이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31명 모집 중에 단 4명만 지금 지원한 상태입니다. 지금 부산대 병원에 지금 75명 모집에 지금 1명이 지금 지원을 했고요. 지금 동아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45명 모집에 2명, 그리고 양산 부산대 병원은 지금 64명 모집에 지금 1명 이렇게 지원을 한 상태에서 내년 상반기에 지금 이렇게 레지던트 모집 결과가 이렇게 낮아버리면 앞으로 진짜 의료 공백이 더욱 장기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지금 우려스러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모집을 한다고 해도 뭐 잘 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지금 이 의정 갈등에 대한 해결의 그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한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의료진 내부 자체에서도 낙인이 찍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또 최근에는 의대 교수님들께서도 하반기 모집에 들어오는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지도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소수의 전공의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은 모든 의료 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하루 빨리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논의가 바로 시작이 되어야 될 지점입니다. 전공의 공백에 이어서 전문의 공백도 지금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전공의 채용이 내년 이제 상반기 진행되기 때문에 병원들은 이제 전문의들이 앞으로도 6개월 가량은 전공의 없이 이렇게 지금 병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의료 공백에 따라서 지금 환자들은 아주 불편을 겪고 있고 사망자들도 지금 계속 그런 것들 때문에 발생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될 것이 지금 의사 부족 인력난으로 인해서 지금 병원들이 적자를 지금 지고 있다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공백 사태에서 이제 비상의료 대책을 수행해야 하는 이제 부산 내에 이제 4개 공공병원 중에 지금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달 20억 원의 새로운 적자가 지금 또 이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부산시와 이제 의료원에 따르면 또 이제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이제 누적 적자가 200억 원 이상이 지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지금 지속 가능할지도 지금 우려되는 상황에서 빨리 이 의료 공백이 타개가 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심각한 게 의료계에서는 이 신입생 의대 모집을 중단하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의대들이 합격자 발표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수시 합격자에 네, 대한 네. 부분이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시 원서는 이제 접수 중이고 또 이제 면접을 위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이렇게 돼버리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을 합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공의의 집단 사직은 교수진들의 또 사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과부하 상태에다가 그것이 결국은 병원의 적자로 이어져서 병원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까지도 저희가 최악의 경우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결국 우리의 교육 환경에서 수능만을 바라보고 준비를 해왔던 수험생들과 또 학부모들의 피해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신입생에 대한 모집을 중지하라라고 하게 되면 수시 모집 합격생을 제외하고 정시에서 의대를 지원하고자 이미 원서 접수를 끝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갈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그런 큰 부분들의 문제죠. 문제가 되고 더하여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이 의료 개혁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모두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립대를 포함해서 의대생들이 증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의대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에서도 문제가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더하여 이렇게 되면 25학번이거든요. 이 25학번의 의대생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낙인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어서 내부 갈등으로도 번질 수 있어서 좀 총체적 난국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체 중에 하나인 교육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부는 이런 제안, 그러니까 의료계 제안을 입시 정원을 축소해라는 제안을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입시 안전성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훼손한다는 이유, 그리고 대입이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벌써 수시 모집이 끝난 상황에서 돌이키기는 힘들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과 의협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2026년도
입시 정원이라도 축소를 해라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19일이죠. 19일 날 국회하고 국회 차원에서 의료계와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와 합의를 찾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의협과 대전협 비대위와 그리고 이제 국회의 교육위 복지위원장이 이제 비밀리에 이제 만났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회담이었는데요. 실질적인 뭔가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소통의 채널을 이제 열겠다 정도의 의지를 서로 다졌다. 그리고 이 의정 갈등이 더 이상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 정도의 의견이었는데요. 서로가 지금 전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전면 백지화를 전제를 하든 PA에 대한 역할을 늘리는 간호법 제정이나 혹은 이 부분을 뭐 정치적인 이익으로 생각을 하는 전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모두 없어져야 할 것이고 반드시 지금은 그 중간에 타협점을 서로가 찾아서 협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정부 여당이 전혀 어떤 타협이나 대화를 물론 뭐 대화하자라고 의견 제시는 했습니다만 접점이 전혀 없어서 결국은 이제 탄핵 이런 전국에서 국회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일정 기간, 일정 단계에서는 방해를 하지 말고 잘 타협을 이루어내는 것을 지켜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그 전 이제 이번 탄핵 정국이 있기 전부터도 지금 그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이렇게 협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는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를 발족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협의를 이끌어내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좀 미온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좀 움직임이 미온적이었다가 지금 이제 들어서서 어제 이제 있었던 이제 그런 의료계와의 만남도 거의 민주당 위주로 이제 이렇게 이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의도에 대해 가지고 이런 그 의료계 협상에 대해서 이제 정부 입장 그리고 저희 그 의료계 입장 그리고 저희 시민사회 입장 모두를 통합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저 서재원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 저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 그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진짜 여야 이제 그리고 정부 그리고 의료계가 모두 합치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조속하게 이제 정부가 이제 좀 더 안정화를 찾은 이후에 정부와 그리고 정치계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 이제 빠르게 협의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라는 게 상대 측 입장에서 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그동안 긴 세월 동안, 긴 시간 동안 전혀 어떤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한번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게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